주인공 집 몇 달 전. 여보세요? 당신 통화 가능해요? 도대체 언제 와요? 내일 엄마네 가기로 했잖아. 아니, 여기 일베네 상가에 온 김에 애들이 많이 모여서 그냥 내일까지 모임 이어가야 할 것 같아. 이 새끼들이 간만에 모이니까 도통 헤어질 생각을 안 하네. 당신도 알잖아. 내가 동창회 총무인 거. 상가집 간다고 금요일 오후 반차까지 쓰고 그 정도면 됐지. 아주 충신이 납셨네요. 그냥 건수 잘 만났다 신난 목소리인데. 아니 여보, 엄마네 가기로 결정한 건 저번 주였어. 기서방 본지 너무 오래됐다고 놓친 애가 어제부터 이것저것 먹을 반찬도 잔뜩 해놨는데 너무한 거 아니에요? 동창회가 뭐라고 번번이. 그놈의 총무인지 열무인지 내가 그만두라 했죠. 아휴, 왜 이렇게 긁어대? 다 필요해서 만나는 것을. 동창들이 이래저래 놓아준 다리가 몇 개인데, 나이 들면 그래도 그나마 믿을 만한 게 동창인데, 동창들 사이에서 의리 없다 찍히면 도와들 주지도 않아. 암튼, 그렇게 알고 있어. 어머님네야 다음 주에 가도 되는 것을. 그게 뭐 엄청난 일정이라고. 문 잘 걸어 잠그고 자. 명훈이 왔으면 아들 그렇게 좋아하니 둘이 맥주나 한잔 하든지. 새끼들 하는데 거기 여자들도 많지? 당신 목소리가 두 옥타브나 높아졌어요. 아주 신이 나셨네. 누구네 아버지 돌아가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일 핑계가 생겨 좋은 거지? 사람이 속고만 살았나? 꽈배기만 드셨나? 그냥 남자가 바깥일하는 거에 항상 시비만 거냐? 아이 그래 여기 여자 동창들도 잔뜩 있다. 어쩔래? 아니 유부남인 날 대체 누가 남자를 좋아한다 그래? 정말 촌스럽게 자꾸만 그렇게 굴래? 여자 남자 동창들 만나면 다 붙어먹는 줄 아나 봐. 그러니까 매양 어디서 이상한 드라마나 쳐보지 말고 평소에 책도 좀 읽고 그래. 나 끊는다. 여보. 이 인간은 아직 말도 안 끝났는데 먼저 끊어? 아, 내가 전과자를 퍽이나 믿겠다. 네, 맞습니다. 이미 남편은 저를 배신한 전적이 있는 전과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죠? 결혼하고 거의 반년도 안 지났을 때 어머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중환자실에 2달 계셨어요. 금세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 버티니 병원비 아깝다고 다들 집에 모시자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졸업 후 작은 저축은행에서 열심히 일한 5년차 직원이었지만 제가 총대 맬 수밖에 없었어요. 20대 초반 어린 새댁이었던 제가 언제 남의 똥오줌 치우는 병수발을 해봤겠냐고요. 당장 어머니를 병고안할 사람이 없고 또 어머니를 요양병원에 넣을 수는 없다고 남편이 말했어요. 직장 그만두는 것이 아깝다며 사람을 쓰자 하니 신우들이 남의 손에 어찌 맡기냐 역정을 내더군요. 공무원이나 공기업 직원들이었던 시댁 식구들은 종종 제 직장을 사채업이라고 대놓고 무시했었죠. 그냥 이래저래 떠밀리듯 맡게 된 어머님의 병고안. 어린 저는 정말 울기도 참 많이 울었더랬어요. 자기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똥오줌 수발에 조금 구역질이라도 할라치면 효심이 부족하다 탓했죠. 신우들은 자기 친엄마의 똥이 아니라 오줌을 치울 때조차도 꼭꼭 마스크를 쓰면서 말이에요. 주인공 집 20년 전. 여보 왔어요? 아유, 이게 무슨 냄새야? 아니, 집안에 이렇게 냄새가 나면 좀 환기를 시키고 그래야지. 좀 전에 어머님이 이불에 실례를 해서 그래요. 아이, 뭐 배탈 나실 만한 음식 드시게 했어? 그리고 당신은 뭐만 말하면 우리 엄마 핑계를 대더라. 이 냄새는 당신 머리한테서 솔솔 나는 것 같은데. 아, 여자들 집에만 있으면 푹 삶은 시래기죽처럼 퍼진다고 하더니 당신도 별 수가 없나 보지. 좀 꾸미고 그래라. 집에만 있다고 고무줄 바지나 입고 그러지 말고. 나도 눈 달린 남자라고. 수시로 어머님 똥오줌 치우는데 어떻게 꾸며요? 아니, 사람이 고생하면 고맙다, 미안하다 하진 못할 망정 이렇게 무안만 주면 어떡해? 앞으로 당신 누나네도 몇 달씩 돌아가면서 돌봐. 누나 성질머리 별난 거 잘 알면서도 그러네. 알았어. 우리 마누라 고마워. 이제 됐지? 건성건성, 아, 놔, 인사 받아라 하는 식으로 영혼 없는 치사 좀 건네지 말라고요. 왜 나만 해야 해요? 형님들하고 당신 엄마잖아. 자기들이 해야 하는 효도 내가 왜 대리해야 해요? 땡. 그런 못된 말하는 거 아니야.
배우자 부모도 자기 부모인 거지. 당신이 착한 거 다들 잘 알아. 쑥스러워서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다들 얼마나 고마워하고 그러는데. 나한테 다 이야기하더라. 왜 자기한테 말을 해? 모시는 당사자는 난데 왜 당신이 치하하는 말을 고스란히 다 듣냐고요? 부부는 일심동체지 뭐야. 그만. 나 배고파. 밥은? 밥은 했는데 국이 없어요. 와, 너무하네. 하루 종일 돈 벌어온 남편인데 나 어디 가서 국도 못 얻어먹는다 하면 놀래. 아휴. 하루 종일 어머님 설사기 있어서 여러 번 일 보느라. 기다려봐요. 배달이라도 좀 시키게. 맛도 없고 돈도 아깝게 뭘 시켜 먹어. 내가 엄마 돌볼 테니 당신이 얼른 국이나 좀 끓여봐. 벽하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을 돌본다고 하면서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집어드는 남편. 결국 저는 국을 끓이면서도 몇 번의 남편 호출에 요리를 중단하고 어머님을 보살펴봐야 했어요. 남편에게 사랑도 인정도 받지 못하고 힘든 현실 속에서 시들부들 우울증에 빠진 나.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결국 어머님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결혼식 날 처음 남편의 외도를 알았어요.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핸드폰을 보면서 아주 행복한 표정으로 어떤 문자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이상한 느낌에 소리 없이 다가가 획 하고 휴대폰을 뺏어서 순식간에 문자를 읽었어요. 어느 여자에게서 받은 문자를 보고 눈을 감았죠. 자기야, 나 여행 왔어. 보고 싶어. 라는 문자. 너무도 화가 나서 부글부글 끓는 속을 억지로 누르며 물어봤어요. 누구냐고. 이게 무슨 문자냐고. 자기 동창인데 걔가 원래 그렇게 애교스럽게 남동창한테 자기야 라는 호칭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친한 여자 동창이 많아도 선은 확실히 지킨다며 저보고 쓸데없이 예민하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넘겨본 그 여자와의 문자나 통화 기록은 무수히 많았고 둘이 보통 관계가 아님을 직감했죠. 와,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어머님 똥기저귀를 갈 때 이 인간은 홀로 누렸던 거예요. 그것도 자기 초등학교 동창회에서 만난 여동창과 알콩달콩한 시간을 보내면서요. 제 몸에 어머님 냄새가 난다며 제 손도 안 잡던 남편의 지난 모습을 떠올리니 비참했어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재개한 아나무인 대접에도 어지간히 지쳤던 나는 그날 친정으로 가버렸어요. 처음에는 남편 신우들이 저보고 의부증이 심하다 욕하더니 남편 휴대폰을 봤는지 입을 다물더군요. 그때 남편과 다 끝냈어야 마땅했는데 운명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제가 덜컥 임신을 해버렸어요. 지금 20살인 우리 아들 명훈이를 가진 거였죠. 눈물을 머금고 다시 남편과 합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아들을 낳고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다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잠깐 별거를 하면서 제가 절실하게 느낀 것은 제대로 헤어지려면 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였죠. 남편과 그 집 구석 사람들을 다시는 보지 않고 뱃속 제 아이를 오로지 제가 다 키우고 싶었지만 결국 현실적인 문제로 이 꼴도 보기 싫은 집구석에 굴욕적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남편도 그 이후에 표면적으로는 별로 속썩이지 않았고 제게 나름 다정하게 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자신이 하고 있는 외도의 정황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이었음을 전 몰랐던 거였죠. 아이가 태어나고 한 4년 후 지났을 때였던가? 그때 제가 직장 생활과 육아로 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여자에겐 동물적인 직감이란 게 있잖아요. 그즘 남편의 행동은 수상쩍기 짝이 없었죠. 화장실 갈 때에도 꼭 핸드폰을 챙겨갈 것 같고 잠금 장치를 거는 것은 일상 다반사였어요. 남편이 뭔가 흥미가 돋는 얼굴로 문자를 하는 걸 뭔가 싸한 느낌이 들어서 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부주의하게 핸드폰을 두고 샤워를 하러 간 이후 저는 목격하게 됐습니다. 열지 말아야 할 판도라의 상자를 괜히 열었을까요? 금방 또 자기 보고 싶네, 우리 만나서 맥주 마실까? 동창 사이에는 절대 쓰이면 안 되는 대화들이 둥둥 떠 있더군요. 예전보다 더 치밀해진 남편. 그 여자와의 대화창을 매번 삭제했는지 그나마 그 한 문장만 떠 있었지만 전 바로 직감했어요. 주인공 집 15년 전.
아니, 왜 남의 휴대폰을 멋대로 들여다보고 있어? 이거 아무리 부부간이라도 비매너인 거 알지? 뭘 숨기고 싶은 사람이나 그러죠. 나는 다 보여줄 수도 있어. 당신은 나에게 궁금한 것도 없죠? 당신이 날 엄청 좋아하는 건 알지만 정도껏 해야지. 심하면 당신 신경정신과 가야 하는 거야. 내가 의부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야? 시시때때로 내 휴대폰 검사하고 당신 아들은 내가 아니라 명훈이야. 난 남편이고. 명훈이 핸드폰이나 검사해. 요새 이놈 정신이 빠져서 나를 봐도 인사도 제대로 안 하니까. 애도 다 눈이 있고 귀가 있어. 당신이 나한테 구는 거 고모들이 하는 걸 보니 삐딱해질 수밖에. 뭘 얼마나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 내가 뭘 숨기는 건 다 당신 정신 건강을 위해서야. 그래, 여자들이랑 까놓고 문자도 할 수 있고 통화도 할 수 있는 거지. 매번 너무 민감해하니까. 그래서 나도 모르게 숨기는 거야. 당신 보게 되면 또 기분 나쁠 것 같고 또 나를 족칠 거니까. 금방 헤어졌는데 또 보고 싶다고 하고 밤중에 만나서 맥주 먹고 싶다고 하는 여자? 아, 그게 어떻게 정상이야. 어디 유부녀가 남의 유부남한테 할 얘기냐고? 내가 그렇게 반대로 한번 해봐? 당신 미쳤어? 여자랑 남자랑 어디 같아? 저 여자 그냥 단순히 직장 동료야. 그 여자 친동생이랑 우리 부서 후배랑 한번 다리를 놔주려고 해서 주고받은 것밖에 없어. 다리를 놔주려고 하다가 연결은 엉뚱한 곳에서 된 거 아니야? 이 문자 분위기가 뭐냐고. 알았어. 자, 당신 보는 앞에서 이 여자 번호 삭제하고 문자도 수신 차단할게. 이제 됐지? 참, 당신도 내가 봤을 때 당신 많이 예민해. 이젠 같이 사회생활도 하는 마당에 자꾸 이러기야? 그러면 나도 한밤중에 남자 직장 동료랑 문자도 통화도 주고받아도 된다는 거네요? 아, 그건 아니지. 나랑 경우가 다르지. 뭔 경우가 그렇게 줏대가 없어. 다음에 또 이런 문자 발견하면 나 이혼해요. 진짜 이혼이 무슨 암행어사 마패냐? 시도 때도 없이 수시로 꺼내게? 참나. 나 잔다. 자꾸만 신랑한테 넌 예민하다, 너는 의부증기가 다분히 있다라는 말을 수시로 들으면서 생각했죠. 정말로 내가 예민해서 남편을 괜스레 의심하는 게 아닌가. 실상 남편과 동창이 만난다는 것을 제대로 본 적도 없다는 건 사실이었으니까요. 어느 순간에는 저는 저를 탓하고 있더군요. 시누이들도 너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볍게 남자 동료들과 차도 마시고 밥도 먹지 않냐고. 너무 남편을 그렇게 죄고 살면 오히려 반발하듯 진짜 바람을 피울 수도 있다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은 네 책임이다 라는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당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의부증 심한 제가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것도 가장 싫은 방식으로요. 바로 제 아들이 아버지의 외도 정황을 목격했던 것이었죠. 주인공 집 몇 달 전. 아들, 명훈이가 먼저 와 있었네. 밥은 먹었어? 안 먹었으면 맛난 거 만들어줄게. 엄마 식사하셨어요? 엄마 식사 챙기는 건 이 세상에 우리 아들밖에 없네. 우리 아들 최고. 뭐 시켜줄까? 아니요, 엄마 잠깐만 앉아보세요. 왜 무슨 일 있어? 우리 아들 왜 심각할까? 혹시 여자친구랑 헤어졌어? 사귀지도 않는 여친이랑 어떻게 헤어져요? 저는 이성을 잘 믿지 못해서 사귀지도 못해요. 아니 왜 이렇게 잘나고 멋진 우리 아들이 너 좋다는 여학생도 많을 것 같은데. 그냥 아버지를 보면 신뢰를 깨는 관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잘 시작을 못하겠어요. 아들, 아니 왜 엄마가 더 속상하냐? 엄마, 저, 아니에요. 아니 왜 말을 하다가 말면 더 감질나는 거 알지? 속 시원하게 말해봐. 우리 사이에 못할 말이 뭐야? 그럼 제가 하는 말 듣고 엄마가 잘 생각해 보세요. 너무 속상해하지도 마시고요. 알았어. 심호흡 크게 쉬고 모처럼 우리 아들 진지하게 말하니까 엄마가 잘 경청할게. 아버지랑 이제 그만 헤어지시면 안 되세요? 갑자기 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들이 진지하게 부모의 이혼을 말하는 것이 참담하더군요. 부모로서 너무도 못난 모습을 보였다는 자괴감에 너무도 괴로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또래에 비해 진중한 아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부모의 결배를 입에 담을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혹시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뭔가 들은 것이 아닐까, 본 것이 아닐까 덜컥거렸어요. 우리 명훈이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 물어봐도 돼? 혹시 너 뭔가 보거나 들은 거니? 그냥 맨날 아버지한테 속고 고모들한테 당하는 엄마도 이해가 안 가니까요. 상처되는 말인 거 알아요. 그건 다 널 위해서 엄마가 참은 건데. 엄마, 그거 알아요?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부모의 결별이 아니에요. 이혼해서 어느 한 부모랑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힘들면서도 자식들 위해서 참는다는 말, 그게 가장 힘들다고 하네요. 저도 그래요. 엄마가 절 위해서라면서 참는 게 화가 나고 싫어. 아들, 네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줄 몰랐어. 정말 몰랐어. 미안해. 미안. 오늘 아버지 일배 아저씨 상가집 간다고 했죠? 맞아. 왜 물어봐? 아니던데.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야, 명훈아? 아버지 스타일 잘 알잖아. 뭔가 핑계 댈 거 있음 동창회 핑계 대는 거 학교에서 집 오는데 봤어요. 아버지 요 앞 사거리에 생긴 실내 포장마차 집에서 술 마시고 있던데요. 어떤 여자랑. 아, 그건 아버지 상가에서 조문 끝나고 동창들과 한잔 하시나 보다. 엄마, 아니란 걸 더 잘 알잖아요. 조문 간 거 충청도 어디라고 한 것 같은데 거리가 어딘데 이 시간에 벌써 올라왔을까? 그리고 엄마는 기억 못 하시나 본데 일배 아저씨 아버진 진즉 돌아가셨어. 기억 안 날 수도 있겠다. 한 10년 전쯤 써먹었으니 가끔은 엄마가 일부러 모른 채 한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는 나를 위해서 모른 척, 기억 잊은 척, 아버지의 말 믿는 척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괴로워. 알았어, 명훈아. 미안한데 혼자 밥 차려 먹으렴. 엄마는 잠시만 나갔다 올게. 정신없이 거리로 달려나갔습니다. 가면서 정말 많이 울었고 저주의 악다구니도 퍼부었어요. 견고하지는 않아도 곧장 쓰러지지는 않을 거라 여겼던 나의 꽃밭들이 갑자기 마구 헤쳐진 기분. 정말 더러웠고 비참했어요. 그 누구보다 그걸 목격한 이가 제 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죠. 사거리에 있는 실내 포장마차로 돌진했어요. 그리고 제가 목격한 것은 거나하게 취한 남편과 그리고 어떤 여자였어요. 새로운 얼굴이었죠. 제가 아는 남자 동창생도 있었어요. 김일배. 오늘 아버지를 잃고 비탄에 빠져 있어야 하는 그 남자는 남편과 여자 사이에 고주망태가 돼 고개를 끄덕거리며 졸고 있었고 남편과 그 여자는 거의 반 부둥켜 안은 채 웃으면서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꼴 보기 싫어 다가가고 싶지 않은 마음 반, 그래도 어떤 관계인지 알아야겠다는 마음 반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가만히 다가갔습니다. 둘은 서로에게 깊이 취해 제가 다가가는 줄도 몰랐죠. 실내 포차 몇 달 전. 임지민, 우리 이쁜 지민이 넌 이 나이 되도록 늙지도 않고 아가씨 같냐? 얼굴도 몸매도. 왜 안 늙었어? 퍽상 늙었지. 예전 임지민 다 죽었어. 한때는 나 좋다는 남학생들도 많았는데. 그치, 너 엄청 인기 많았지. 근데 너 기동성, 너는 왜 나 안 좋아했냐? 뭔 소리야? 나도 널 얼마나 좋아했는데. 네가 워낙 새침대기라 곁을 안 주는데 별 수 있어? 그리고 인기가 좀 많았어. 우글우글 몰려든 새끼들 그것들 다 돌파하고 너한테 가는 게 영 힘들었지. 어머, 오기만 했어도 내가 널 붙잡았을 텐데. 그게 무슨 말이야? 설마 너 나 좋아했냐? 왜 아니라고? 나 정말 너 좋아했는데. 공부도 잘해, 얼굴도 잘생겨. 그러면 말을 하지. 왜 그랬어? 고백을 안 하는 바람에 복상 늙은 호박 같은 여자랑 결혼했잖아. 어머, 호박이래. 너 그러다가 마나님 알면 혼난다. 뭐, 처음부터 호박이었겠어? 알면 지가 어쩔 것이야. 그 여편네는 아들밖에 몰라. 사근사근한 맛이 있어야지. 목석 같아. 너 외롭구나?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네 외로움 달래주는 건데. 아휴, 나도 그래. 물장사 한다고 이런저런 놈 만나다가 지금 그이한테 코는 깨었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 있지? 알고 봤더니 우리가 서로에게 첫사랑인 건가? 신기해. 정말 진즉에 알았으면 우리 팔자가 지금과 같진 않았을 텐데. 뭐 100세 시대에 아직 남은 시간 길다. 인생 그까짓 거 언제든 원위치 시킬 수도 있고 너만 좋다면. 기동성, 너는 너무 재미있는 놈이야. 쟤 일배 여기서 그만 자라고 하고 우리 둘 따로 어디 가서 2차로 맥주 마실까? 오붓하게. 일배 쟤는 눈치가 좀 없잖아. 학교 때랑 똑같아. 아까 보니까 저 새끼도 너한테 반해서 온 것 같아. 너 조심해라. 아무 남자들한테 웃어주지 말고. 등신 같은 것들이 다들 지 좋아하는 줄 알아. 나같이 사심 없는 남자라면 모르겠지만 암튼 그래. 나 걱정해 주는 거야? 알았어. 일배 쟤 보내고. 아, 저기 아줌마. 저 영업 끝났는데요. 아줌마 아니고 저 사람 와이프 최진이에요. 동창이시라고요? 그러면 저한텐 한 살 언니시겠네요. 아니 여보, 여긴 어쩐 일이야? 대천에서 펜션 잡아서 한다는 동창회 장소가 갑자기 바뀌었나 봐. 서울로. 아니 그게 일베 저 자식이 나를 하도 데리고 여기에 오잖아. 여기 이분 진짜 동창은 맞아? 아유 그럼 여기 임지민이라고 초등학교 동창이야. 서로 인사해. 뭐야 분위기. 갑자기 업장 난입하신 본처 분위기라 저 엄청 놀랐잖아요. 임지민이에요. 본처는 맞죠? 놀랄 필요까진 없죠. 그쪽 어차피 상간녀도 아닌데요? 어머, 지금 뭐라 하셨어요? 상간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 이 사람 갑자기 나타나 왜 이래? 남편 체면이 있지. 내 낯을 이렇게 깎아? 어서 가. 당신은 아가리 닥치시고 잠깐 이 여자분한테 물어볼 게 있어. 내 귀가 제대로 뚫린 거라면 아까 둘 사이에 서로가 첫사랑 어쩌고 하는 말도 들었고 2차로 어디 가서 더 마시잔 말도 들었어요. 아니 그게 왜요? 말 그대로 첫사랑이었고 추억도 회포도 풀 겸 술이나 더 마시자는 거였는데. 야 기동성, 네가 똑바로 말해봐. 우리 뭐 했니? 뭐라도 좀 했으면 이렇게 억울하지도 않지. 아니 아니야. 진짜 아직은 뭐 하지도 못했지. 정말 창피하게 무슨 짓이야 당신. 지민이는 여기 일배랑 같이 같은 학교 나온 내 동창일 뿐인데 웬 잡돌이를 이리 하는 거냐고. 너네가 여기 이후에 계획했던 더러운 계획들 다 들었는데 내가 허수아비로 보이냐? 늘 그랬지. 당신은 날 아주 바보로 여겼어. 나 바보 맞아. 그러니 이때껏 이렇게 살았지. 당신 우리 남편 한 번만 이 가게에 받아들이면 나 당신 남편한테 가서 다 잃을 거예요. 무슨 말이야? 아이 정말 체면국이게. 야 기동성, 니네 마나님 모시고 얼른 꺼져. 쪼다 새끼가 어디에서 이런 혹을 달고 와서는 누굴 상간녀 취급을 하는 거야? 천하의 임지민을. 당신 남편 가게에 찾아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 빨리 같이 꺼져주세요. 소금이 어딨더라? 웬 재수가 옴붙으려니. 야 김일배, 너도 어서 잠 깨서 택시 타고 가. 집에서 발 닦고 자. 네 마누라까지 여기 올라? 미안해 임지민. 내가 면목이 없다. 불쌍한 자식. 왜 그러고 사냐? 네가 어떤 대우를 받고 사는지 눈앞이 훤하다. 소주 당기면 이 누나 언제든 찾아와. 저 괜찮죠? 이렇게 대놓고 앞에서 허락을 구하는데. 아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게에 찾아와도 이 사람 여기에 한 발도 못 들여놓게 하세요. 여보 이게 무슨 소란이야? 뭔 싸움 났어? 자기야, 왜 이렇게 늦었어? 정말 남편 없는 사람은 서러울 뻔했지 뭐야. 그냥 이것들 다 동창인데 쟤는 술 먹고 뻗었고 쟤는 마나님이 잡으러 왔고 근데 저분께서 날 무슨 마담 취급하면서 뭐라 해. 물장사 한다고 그렇게 사람 무시하면 안 되죠. 참나 저희 와이프가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무 예뻐서 남자들이 절로 모여들어 골치 아픈데 그치들 마누라들까지 드자비하러 오면 곤란해요. 얼른 집에 가세요. 저희 셔터 내릴 거예요. 우와,
우리 신랑 짱 멋있다. 최고야, 최고. 자기만 뭐 남편 있는 줄 아나 봐. 남편의 여자 동창이 남편 팔짱을 끼고 의기양양 사라지자 남편은 얼굴을 찌푸리며 절 노려봤어요. 무슨 세기의 사랑을 회방 놓은 존재인 양 절 노려보는데 아무리 그래도 저도 여자인데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설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인간이 절 치더군요. 남편도 힘 조절에 실패한 주먹질에 제가 저만치 나가 떨어지자 엄청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만큼 당황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갑자기 나타난 아들이 남편의 팔을 꽉 붙잡았거든요. 남편의 팔이 젊은 애의 힘에 못 이겨서 막 꺾여져 있었어요. 저는 우는 것도 잊어버렸죠. 부랴부랴 저랑 남편의 남자 동창이 말려서야 겨우 부재 사이를 떼어놓을 수가 있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뜬 눈으로 세웠어요. 아, 이제는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고. 저와 남편의 관계뿐만 아니라 부모 자식 간의 관계조차 다 어그러지겠다는 위기감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하고 시댁 식구들한테도 다 알렸습니다. 노발대발한 손이 시누이들이 벌떼처럼 나타나 이혼을 만류했습니다. 저보고 이기적인 엄마라고 아들한테 이혼한 부부 자식으로 크게 할 거냐고 손가락질을 했고 이에 아들이 고모들과 다퉜어요. 남편이 여자 문제로 저를 괴롭힌 것이 맞다는 아들, 아들의 말에 절 의부증 환자로 취급하는 시누들. 하지만 저 역시 엄마인지라 이혼이 참 망설여졌죠. 당장은 이혼하고 싶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이혼녀라는 편견, 그리고 아들에게 아버지 자리를 빼앗는다는 괴로움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결론은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만 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었죠. 명훈이가 절 비난하든 말든 저는 엄마로서의 제목만 끝내리라 결심한 거였죠. 이 결심으로 한 번 더 상처받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남편과의 관계는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게 됐죠. 생활은 공유하되 각자의 마음은 공유하지 않았어요. 저도 더는 기대하다가 또 절망하기 싫어서 남편의 사생활에 관심을 예전만큼 주지 않았죠. 남편의 바람기로 평생을 고생하셨던 제 지인이 눈에 띄게 걸리지만 않으면 이젠 괜찮다라고 하셨던 말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이젠 알아요. 미움조차도 마음이 남아있을 때 갖는 감정인걸요. 동창회 총무로 지방에 2박 이상 일정으로 놀러가는 날에도 전 아무런 참견을 하지 않았어요. 제가 눈이 멀고 귀가 멀어도 되니까 제가 가꾼 저의 소중한 꽃밭만 망가뜨리지 말아라 했어요. 하지만 이마저도 과한 욕심이었던 걸까요? 남편의 배신이 제 앞마당에서 벌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를 반려견이 대신한 날부터 혹 몰라 집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원체 강아지에 관심이 없는 남편은 잘 모르는 위치에 설치했던 카메라가 존재 가치를 다한 날은 제가 2박 일정 워크숍으로 집을 비웠을 때였어요. 설마 했어요. 정말 그렇게 개차반일 줄은. 집에 설치한 카메라는 자동으로 출입을 감지하는 기능이 있어 제게 알림이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림이 떠서 무심결에 본 화면에 저는 입을 막고 겨우겨우 비명을 참아야 했습니다. 화면에 비친 것은 남편과 바로 그 여자였어요. 다정하게 팔짱을 끼고 내 집에 들어온 그들. 한가득 장을 봐온 안주거리와 술로 한 상 가득 차리면서 희희낙락하는 그들을 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였기에 혹여나 이런 아버지의 추태를 고스란히 아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를 한참 가다듬은 후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집 보일러가 고장났으니 친구 집 가서 자라 했죠. 용돈도 듬뿍 붙였다고 하니 아들이 그러마 했어요. 그리고 저는 상사분에게 말한 후 귀경을 했습니다. 오는 내내 손발이 차가워지고 벌벌 떨려서 운전하는 것도 힘들었어요. 저는 많이 망설이다가 갓길에 차를 세워놓고 겨우겨우 다시 홈캠을 봤습니다. 화면 속 둘은 가관이 아니더군요. 서로 물고 빨고. 저는 녹화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제가 차를 몰고 간 곳은 제 집이 아니었어요. 바로 사거리 앞 실내포차 그 여자의 가게였죠. 다행히 그 가게는 불이 켜져 있었고 슬쩍 보니 일전에 본 그 여자 남편이 있더군요.
저는 문을 열고 가게로 들어갔어요. 반갑게 절 보던 남자가 인상을 찌푸리더군요. 실내 포차 현재. 당신 남편 여기 없어요. 괜히 엄한 사람 잡지 말고 딴 데서 찾아보시오. 알아요. 애 아빠 여기 없는 거요. 그리고 또 알아요. 당신 아내도 여기 없다는 걸. 우리 집사람 말이 맞네. 당신 의부증 환자라던데? 당신 남편도 여기서 나랑 술 마시면서 보여주던데 당신이 병원에서 우울증 약 복용했던 기록하고 아직 젊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정신 차려요. 이것들이 쌍으로 날 갖고 노네. 아주 정신병자로 이제 집 밖에도 사방팔방 소문을 내고. 이봐요. 당신 마누라 동창회 모임이라고 하고 지금 나간 거 맞죠? 아니 그건 어떻게 알고. 아, 당신 남편도 동창회겠구만. 여럿이 같이 어울리는데 그걸 또. 여하튼 난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들은 것만 믿는 사람이니까 괜스레 이간질 시키지 마쇼. 그래요. 남편이 오늘 동창회라고 하대요. 근데 동창생 달랑 둘만 하는 동창회도 있나 봐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것만 믿겠다? 그럼 이걸 한번 보세요. 저는 핸드폰에 설치된 홈캠 영상을 틀었습니다. 차마 어떤 소리가 나올지 몰라서 볼륨을 죽였고요. 남자는 휘둥그레진 눈으로 망연히 영상을 바라보았어요. 얼굴이 불그락 변했어요. 부르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제게 건넨 그 남자가 털썩 자리에 주저앉더군요. 슬쩍 본 화면에 남편과 그 여자는 뱀처럼 엉켜 입술을 부벼대고 있었어요. 너무 더러웠어요. 주저하다가 소리를 키우니까 들린 말소리는 여보 사랑해였어요. 어이가 없더군요. 자, 봐요. 난 의부증 환자가 아니에요. 그저 사람 마음을 우롱하고 신뢰를 깬 이것들한테 아주 매운맛을 보여주고 싶은 평범한 여자예요. 난 당신과 당신 아내 사이를 잘 몰라요. 하지만 장담컨대 아마도 우리처럼 그렇게 잘 지내는 관계처럼은 안 보이네요. 제가 이걸 보여준 이유는 적어도 당신한테 다시 가든 안 가든 우리한테 다시 오는 건 막아줄 거니까. 지금 우리 집으로 가실래요? 그쪽은 안 가더라도 나는 갈 거예요. 그리고 끝낼 거예요. 주인공 집 현재. 아유, 이러고 있으니까 너무 좋다, 자기야. 그러니까 서로 맺어져야 할 인연이 맺지를 못하고 잘못된 만남을 하니까 평생 이렇게 운이 없지. 내가 자기랑 먼저 마음 고백하고 사귀었다면 불행하지도 않았을 건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 뭐. 요새 애엄마랑 영 대면대면해. 우리 서로에게 남자 여자 아닌지도 오래됐어. 나한테는 여잔 너밖에 없다. 피, 말도 참 이쁘게 한다. 여기가 내 집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자기 이 집 위자료로 다 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혼하면 맨몸으로 탈탈 털려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조심해서 만나자는 거야. 지금은 좀 가려야 해. 재판에서 지면 이거 못 건져. 너도 나한테 좀 빨리 확신을 주면 좋겠어. 차일피일 자꾸 이혼을 미루는 이유가 뭐야? 애 때문이지 뭐. 그 여편네도 나한테 미련 없어. 아들내미 결혼식까지만 내 옆자리를 꿰찰 생각인데 자기야 좀만 참아. 이제 고지가 눈앞에 있어.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행복한 시간만 보내자고. 잠깐만. 지금 도어락 누르는 소리인데? 자기 아까 걸쇠 잠궜지? 아유, 까먹었다. 아까 배달 음식 받고 나서 애엄마는 아니고 아들인가? 아유, 이놈의 새끼가 오늘 친구네에서 자고 온다더니 눈치도 없이. 자기야, 잠깐 옷 입고 있어 봐봐. 어서 빨리. 여보. 아, 이게 다 사실이구나. 어머. 여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여보, 아니 지민이랑 동창회에 같이 참석했다가 헤어지기 좀 아쉬워서 한잔하러 들른 거야. 아, 이 옷은 왜 벗었냐면 좀 더워서. 내가 더위를 좀 많이 타잖아. 지민이는 동창이야. 이 자식이 터진 입이라고 똥을 싸네. 너 꽉 다물어라. 이빨 나가니까. 때리지 마세요. 절대로. 여보, 정말 당신밖에 없어. 역시 우리 마누라. 조용히 해. 무슨 개소리야? 야, 너는 친구랑 그 짓거리도 하냐? 그것도 내가 가꾼 내 꽃밭에서. 저 소파 할부로 샀지만 너네가 놀았기에 더러워서 버려야겠다. 여보, 잘못했어.
나는 죽도록 고생할 동안 넌 딴 놈이랑 배를 맞췄네. 그런 줄도 모르고 저분 비난만 했는데 이 두 연놈들 좀 때려도 되나요? 이것들 때리게 되면 우리 손만 더러워져요. 잘못도 안 한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쓴다니까요.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저쪽 편을 드는 거야?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있다고 경찰 불렀어. 그런데 주거 침입만 한 게 아니네. 불륜도 하고. 봤어? 이건 그냥 더워서 벗은 거라니까. 지민이는 그냥 얘가 막 우리 집 구경하고 싶다고 해서 아유 솔직히 말할게. 얘가 나 꼬신 거야. 먼저 난 남편이랑 곧 이혼한대. 놀기만 하려던 거야. 우리 남편이 말하네요. 당신하고 한 게 고작 그런 거라고. 잘 들었죠? 이 기동성, 이 비겁한 새끼. 여보, 저게 날 유혹한 거야. 진짜 아무 일도 없었어. 조용히 해, 두 사람. 아, 저기 경찰차 사이렌 소리 들리네. 이봐요, 잘 가요. 당신이 내 남편이랑 논 건 참아도 내 꽃밭 망가뜨린 건 도저히 용서가 안 돼. 그리고 둘한테 다 위자료 청구 소송할 거야. 기대해봐. 내가 얼마나 뜯어낼 수 있을지. 저기요, 그쪽도 이 인간한테 소송 꼭 걸어요. 나는 괜찮아요. 서로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자고요. 그 여자와 남편이 절 귀신 보듯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저 어깨만 으쓱하고 경찰과 통화했어요. 집에 들이닥친 경찰들이 여자를 연행할 동안 남편은 내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저 가증스러운 모습이 그리 길지 않을 거라 장담했어요. 곧바로 시누이들이 개떼처럼 우리 집에 들어와 남편을 위해 변명하기 바빴어요. 귀가 앵앵거릴 정도로 다양한 개소리에 머리에 두통이 생길 지경이었죠. 하지만 곧바로 굳은 얼굴로 집안에 들어온 아들이 자기 고모들을 다 내보내며 상황을 정리했어요. 아들은 남편을 휙 일별하더니 차갑게 외면하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이제 이 모든 악연을 끝낼 시간이라는 걸 알았어요. 남편도 마지막을 직감한 것 같았죠. 이제 그만하자. 그만해요. 이건 내가 생각한 우리의 끝이 아니야. 당신은 그게 문제더라. 뭐든 당신이 해야 직성이 풀리는 거. 이혼도 자기 맘대로 끝내야 하고. 내가 먼저 나선 것이 많이 고가워요? 그러게 적당히 건드리지 나를. 다 참아도 우리 명훈이 내 집만은 건드리지 말았어야지. 이 나쁜 놈아. 미안해. 잘못했어. 나 정말 다시 태어날게. 나는 재활용은 관심이 없어. 한 번 쓰레기면 영원한 쓰레기지. 네가 더러웠던 순간을 어떻게 잊어버려. 어느 순간부터 그 더러움이 나한테 옮더라. 하루 종일 나쁜 것만 생각하고 누굴 해치고 누굴 미워하는 생각만 하는 나도 더러워지더라. 이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니잖아. 나는 다시 정상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이혼하자. 나는 당신 사랑해. 사랑을 하든지 말든지 네 마음대로 하세요. 만약 합의 안 해주면 소송으로 갈 거야. 여기 내 핸드폰에 저장된 영상들이랑 사진들 정말 부족함이 없어. 법원에서 시원하게 틀던지. 너 그거 덧차리야. 비겁하게 그럴 수가 있어? 반칙이야 반칙. 강아지를 비추려고 설치한 건데 개새끼보다도 더 개 같은 것들이 찍혀 있더라고. 명훈이는 이미 성인이니 독립해 살 수도 있고 나랑 살아도 좋고. 근데 설마 아빠를 선택하겠어? 저는 정신 나간 남편 팬티바람으로 밖으로 내쫓았고 남편은 부끄럼도 모르고 문을 두드렸죠. 하지만 아들의 험악한 눈을 본 남편은 기죽은 채 꼬리를 말고 큰 신우의 집으로 갔습니다. 며칠 후 제 남편을 교대로 건사하는 것이 힘든지 신우들이 다 같이 제 집과 직장으로 찾아왔지만 전 그들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재활용은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맞으니까요. 이혼은 조정으로 되지 않아 결국 소송으로 갔고 저는 재산 분할도 잘 받고 위자료도 잘 받았습니다. 증거와 증인들이 너무 명명백백했으니까요. 정신병자라 몰아붙인 제 병력도 도움이 됐어요. 아들과 저는 따로 32평 아파트로 이사를 갔어요. 거기에서 새로운 나무와 꽃을 기를 예정입니다. 제가 뭘 잘못했길래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나 사실 처음에는 자책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런 사고방식 자체가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행동이란 걸 깨달았어요.
이혼하고 나니까 행복을 주고 편안함을 주는 다양한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나의 아이도 행복하다는 것을 뒤늦게나마 알게 돼 다행이라 생각해요. 가정을 이룬 남편분들, 아내분들, 제발 당신을 누구나 쓸 수 있는 공공재로 생각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배려해야 할 상대는 남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소중한 가족이니까요.